다주택자 규제 강화다. 주택이 많다라고 하면 네. 일단 당장 양도소득세부터 때려잡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안 팔아? 라고 하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때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새롭게 아예 원천적으로 사지도 못하게 취득세 규제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도 다 막아버렸거든요. 네. 처음 게임 시작하면 튜토리얼부터 해가지고 초보자 사냥터가 있고 그러고 점점 이제 레벨을 높여가면서 이제 고렙 사냥터들 막 고인물들이 가는 그런 곳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는 당연히 경험치도 많고 보상도 높겠죠. 하지만 난이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네. 초보자가 바로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데 이 부동산은 똑같은 거죠. 부동산을 갖다가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일단 아파트부터 해라. 아파트가 제일 쉬워요. 그리고 아파트가 안전하고 사고 네. 터질 일도 거의 없고 아파트만 하더라도 사실 올라가는 데들이 따로 있고 아직도 사실 답이 안 나오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역별로. 네. 근데 아파트만 해도 그런데 내가 뭐 상가, 토지, 경매, 재개발, 재건축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들은 사실 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일단 제가 재개발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실제로 2021년도 재개발을 정말 주목해야 되는 상품 중 하나인데 네. 제 이야기만 듣고서 재개발 무작정 들어가면 사실 사고 터질 수가 있어요. 어지간한 재개발들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대를 이어서 부동산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그렇죠. 저희 부모님이 먼저 시작을 하셨었고 네. 그 다음에 2대째로 제가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개발하면 딱 떠오르는 선입관 뭐 있지 않나요? 재개발? 네, 재개발?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 네. 또 막 위험하다, 사기. 그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땅 샀는데 입주권 안 나오고. 그렇죠. 입주권 안 나온다. 일명 물딱지. 네. 이런 부분들 딱 심사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아파트는 사실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네. 뭔가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복잡하고 위험하고 막 일단은 샀다가 입주권 안 나오는 거 잘못 사가지고 청산당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거 재개발 복잡한 거 그냥 신경 쓰지 말자라는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오히려 재건축 쪽으로 알아보는 분들도 맞아요. 많고요. 예. 재건축이 오히려 쉽죠. 입주권 여부가 재건축은 되게 깔끔하거든요. 네네. 그런 건데 좋은 거는 사실인데 워낙 진입장벽이 높고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세금적인 부분도 그렇고 입주권 여부도 그렇고 이게 사실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5년 재당권 금지라든지 전매 금지라든지 이런 요건들이 다 많다 보니까 네네. 이거를 정확하게 다 알고서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이거를 거죠. 다 얘기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제가 그냥 좋은 점만 이야기해가지고 재개발이 이러이러한 점들에서 정말 좋습니다라는 말만 듣고서 야 재개발 투자해야지 라고 들어갔다가 사실 크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겠다. 제가 오히려 재개발 전문가지만 오히려 전문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고 시간 많아가지고 그거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오는구나. 그렇죠. 그러고 저한테 상담 받을 때도 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저는 안전한 투자처로만 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결론부터 이야기해드리자면 재개발을 만약에 처음 접한다. 특히 내가 부동산 초보다라고 하면 절대로 지금 최근에 핫한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공공재개발이라든지 공공재개발. 맞아. 요즘에 엄청 그렇더라고요. 공공재개발 아니면 재개발 예정지, 가로주택 정비사업 네. 즉 이렇게 아직 조합 설립 인가도 안 난 데들은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결정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하고 아직 쌀 때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을 많이들 하는데 네. 이게 뭐냐면 재개발이 이제 처음 아무것도 아닌 빌라 지역 때부터 완공 때까지를 전체 프로세스라고 봤었을 때 네. 당연히 완공이 제일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쭉 시간순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역순으로 가볼게요. 네. 시간순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일단 빌라가 있다라고 하면 네. 구역 지정이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다음에 쭉 건축심의라든지 우리가 각종 인허가들을 받은 다음에 사업시 인가가 나요. 네.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받고 평행 신청한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요. 그 다음에 이주 철거하고서 그 다음에 일반 분양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공이 나는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 라고 하면
야, 이거 재개발로 인하면 8분 능선 다 넘은 거라고들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관리 처분인가 나면은 이제 게임 끝났다. 어우, 잘 아시네요. 그러잖아요. 관리 처분인가 나도 입주 때까지 올라가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도 먹을 게 있어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후반 되면 먹을 게 없다라고들 그러더라고요. 많이들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내가 시간에 돈 주고 산 거죠. 당연히 초기 단계보다는 비싸겠죠. 근데 네. 그 정도는 내가 안전한 이제 리스크를 갖다 좀 더 줄이고 싶다, 시간적인 거를 낮추고 싶다라고 하면 후반 후반 단계인 데일수록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좀 더 초기 갈 때 네.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선이 하나 있는데 뭔가요? 그게 언제냐면 조합설립 인가예요. 아. 최소한 부동산 투자를 네. 진짜 고수분들이면 상관없어요. 내가 리스크를 다 알고 네. 인지하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정말 대박은 그 전에서 나긴 하는데 네. 근데 내가 재개발 투자를 처음 해보겠다. 진짜 뭐 남의 말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이 분야를 처음 진입한다라고 하면 정말 누누이 강조드리고 제가 어느 채널을 가더라도 항상 말하는 게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투자를 해야지 네. 조합설립 인가도 나기 전 지역들을 투자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뭐 아님 도예요. 그 구역 지정도 안 된 것부터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서울 시내 재개발 지역도 보다 보면 네. 뭐 작년, 재작년에도 조합설립 인가한 재개발 지역들 많거든요. 네. 걔네들 구역 지정이 언제 됐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구역 지정이요? 2010년? 2010년. 네. 대부분 2000년대 초반에 지정된 애들이에요. 아, 진짜요? 뭐냐면 우리가 전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네. 재개발 지역을 해제하면 해제했지 새롭게 신규 지정들을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인즉슨 대부분의 재개발 지역은 전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라든지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지정된 애들이 재개발 지역들이었던 네. 곳이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어디는 조합설립 인가가 났대라는 이야기를 접했으면 걔네들은 2000년대 초반에 지정돼가지고 10년, 15년, 20년 가까이 조합설립 인가를 못 나고 있다가 최근에야 난 거예요. 이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를 나기 위해서는 일정 동의율이 필요해요. 네. 전체 면적의 2분의 1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이제 75%의 동의율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 75% 동의라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디 재개발 지역 지금 70% 모았어요 라고 하는 데들 있잖아요. 네. 그 5% 모으는데 5년 걸리는 애들 그냥 수도 없이 많아요. 5년 지나서라도 되면 다행인데 조합 설립이. 그쵸. 근데 만약에 구역이 해제됐다. 해제되는 경우 있죠. 그쵸. 그러면 많죠. 네. 솔직히 내가 그 재개발 지역의 빌라를 왜 사요? 재개발하려고. 그쵸. 신축 아파트 아파트를 받으려고. 기대하고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신축 아파트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샀겠죠. 그렇죠. 그냥 예를 들어 이거예요. 어렵게 볼 게 아니라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면 이 재개발 구역에 있는 빌라들은 엄청 비싸요. 네.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재개발 구역이 벗어나져 있는 빌라들은 반토막도 안 돼요. 길 하나 건너 차인데도.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아파트가 될 걸 기대해서 그 가격이었는데 구역이 해제됐다라고 하면 그 옆에 있는 빌라랑 얘랑 별반 다를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미엄이 빠지는 거죠. 이게 리스크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너무 높고 우리가 막상 조합설립 인가가 나도 네. 밟아 나가야 되는 단계들이 너무 많고요. 이게 뭐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사업시 인가까지 뭐 한 2년 정도 걸리고 사업시 인가로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 2년 걸리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나면 2주 철거하는데 1년 착공하면 준공까지 30개월에 36개월이에요. 네. 그냥 프로세스 쭉 봐도 8년이고 이게 그냥 쭉쭉 나갔을 때 8년인 거잖아요. 내가 어디 구역 아는데 여기는 몇 년째 사업시 인가 못 받고 있고 네. 여기는 관리처분 인가 받았는데 싸우고 있고 네. 막 이런 내용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맞아요. 어디 모 지역 같은 경우는 막 명도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이주 철거 과정에서 몇 년이 지연되는 데들도 있고 그냥 뭐 알파 값들이 막 붙다 보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재개발인데 애초에 조합 설립 인가도 전부터 간다라는 거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가도 제가 한 8년 정도라는 이야기는 해드렸지만 아마 시청자분들에 따라서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냥 10년 걸리는 거 아니야? 15년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15년이 걸려도 완공은 하거든요. 네. 이제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그 예전처럼 아예 경기가 안 좋아서 막 미분양 터지고 이랬을 때는 주민들이 자진해서 우리 구역 해제해 주세요라고 한 때도 있었었지만 네. 지금은 다들 구역 해제가 아니라 해제된 재지정. 데들이 재지정해 주세요라고 네, 말하는 시대고요. 네. 그러니까 오래 걸리긴 하더라도 보상이 큰 것보다도 페널티가 큰 거를 더 선택을 안 한다. 보상이 아무리 커도 페널티가 있는 거랑 보상이 적어도 안전하게 그냥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저는 진짜 후자 쪽이 낫다라는 거죠. 오히려 완전 너무 과하게 바라기보다는 저 조합설립 인가 난데를 가도 이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기대치들이 네. 이미 높아요. 우리가 먹을거리라고 표현을 써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되게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상승 여력이 네. 있고 안전하게 가야지 인생은 한 방이야.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는 투자가 아닐까. 빌라 구역이라고 하면 빌라가 좀 모여 있는 데라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부동산 중개업소 가면은 여기 뭐 지하라도 사놔야 된다. 네. 구역 지정 될 거라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말했던 것처럼 재개발이 돼서 네. 제가 일단은 조합설립 인가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거는 구역 지정이 돼 있는 애들도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네. 구역 지정이 돼 있어도 조합설립 인가까지 75% 동의를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이게 그런데 이제 구역 지정부터도 출발하려고 하면 네. 이게 재개발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명 도정법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멋대로 그냥 하고 싶어요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노후도인데 네. 노후도는 우리가 토지 면적의 60% 그리고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가 노후도를 충족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 노후도라는 게 저거 좀 낡은 것 같은데 이런 막연한 게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조라고 하면 30년 네. 그리고 연화조라든지 벽돌조라든지 기와조라든지 이런 다른 건축물이라고 하면 20년이 넘어가야지 노후도를 충족한 걸로 봐요. 네. 생각보다 노후도에 대한 기준들이 되게 넓죠. 그러면 그냥 뭐 15년 된 빌라들도 얘는 그냥 그 우리 도정법 지정 충족 요건에는 다 아웃인 거예요. 우리 신축 빌라들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네. 걔네들이 많다라고 하면 애초에 지정 요건 자체가 충족이 안 된 지역들이 너무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솔직히 빌라 투자해라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노조 충족한 데들 정말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고 서울 시내 특히 뭐 강남 어디 뭐 이야기하는 데들 중에서 강남의 노후도 충족한 데들 진짜 극소수. 대부분 그리고 뭐 마용성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마용성이 뭐예요? 은평군이 어디니 지금 뭐 재개발 추진한다라고 하고 현장 막상 가보면 되게 여긴 개발해야 될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네. 막상 실상을 따져보면 노후도가 안 맞는 데들이 정말 많아요. 노후도를 충족해도 접도율이라든지 과소필지라든지 요건들이 다 있는데 네. 이런 요건들을 충족 안 하면 애초에 구역 지정 자체가 불가능해 가까운 것이는 거죠. 어떤 중개업소에서 그런 구역 지정에 대한 전문성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운 거죠, 사실. 어렵죠. 이거는 그러니까 중개사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그 동네 빌라 샀다가 구역 지정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환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게 그 변호사님도 많이 이야기하는 표현 중 하나가 네. 사실 구역 지정도 안 된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그나마 이제 멀쩡하게 조합설립 인가는 재개발 지역이라 하더라도 앞서서 심사위원장님께서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중 하나가 입주권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입주권도 정말 복잡해요. 그런데 이게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부동산이 사실 책임을 잘 못 져요. 너가 그냥 이걸 빌라를 산 건지 이거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는 건지 그걸 이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항상 특약에다가 나는 지금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하기 위한 매매 계약이다 라는 거를 명기하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팁인 거예요. 그래야지
매도자가 이게 조합원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걸 알면서도 고지를 안 하고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책임 소재를 물을 수가 있고, 이제 중개업자 자체한테도 나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하기 위해서 샀지 그냥 그 빌라를 노후원 빌라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약에다 꼭 명시를 해놔야 나중에 책임 소재를 물을 때 야 나는 이거 입주권 나온다는 이야기 안 했어. 너가 그냥 사고 싶다라고 해서 산 거지 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이게 입주권이 언제 나오고 조합원 신청이 언제 하고 이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들으세요. 네네. 이거 외우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네네.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게 2010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전이면 일명 서울시 구조례라고 말하고요. 후면 신조례라고 말해요. 이게 구조례냐 신조례냐에 따라서 입주권 기준이 일단 다 다르고요. 네. 근데 대부분 서울시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구조례로 가요. 네. 그래서 구조례 기준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일명 우리 토지로도 입주권 나오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네. 얘네들은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분할이 되어 있어야지 입주권이 나오고 네. 당연히 명의들도 다 확인해야겠죠. 그런 거고 우리가 일명 신축 빌라 말하는 부분들은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건축 허가 신청을 받았어야지만 입주권이 나오고요. 전환다세대라고 말하거든요. 네. 이 전환다세대니 우리가 또 무허 건축물 같은 경우는 81년도 이전이라든지 기준 연도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그것만 충족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물권자 체크라든지 5년 재당첨 금지라든지 사실 멀쩡한 입주권이 나와도 청산당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개개인이 다 공부할 수 있냐라는 거는 저는 불가능이라고 보고요. 그냥 이거는 그럼 어떻게 거래를 그러니까요. 해요? 라는 게 현실적인 근데 문제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부자들이 인기가 있다라는 건 뭔가 해결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부자들은 그렇게 아무한테나 사지 않아요. 그래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진 네. 분들을 통해서 움직이지. 그냥 뭐 현장 부동산 가가지고 막 네. 이거 뭐 물건 있어요? 해가지고 그냥 주는 대로 가격 싸다. 애초에 가격이 싸면 이상한 거죠. 좀 그렇죠. 나만을 위한 보물 같은 물건이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 약간 하자가 있으니까 싼 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심들을 해야 돼요. 아파트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가장 처음에 우리가 게임 같은 경우도 튜토리얼이라든지 가장 초보자 사냥터 했을 때 아파트가 가장 쉽다는 이야기들 했었잖아요. 네. 아파트는 우리 등기부등본도 사실 안 떼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솔직히 하자 있을 리가 거의 없고요. 네. 이거는 부동산에서도 뭐 그냥 다 체크해주고 그냥 문제 생길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재개발은 사실 봐도 모르는 경우들이 태반이고요. 이게 아니고 현장 부동산에 찾아가더라도 조금 우리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건 그럼 누가 체크해야 돼? 라는 거는 중개사가 알아야 되는데 네. 이 중개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고요. 알아도 이게 일단 이거를 단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구청이랑 조합도 잘 몰라요. 입주권 여부를. 조합이랑 구청도 잘 모르고 관리처분 직전 돼가지고 네. 넣었는데 시에서 빠꾸 먹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분양 자격들 쭉 체크를 해요. 근데 이거 대상자 아닌 건데 조합에서 잘 모르고 넣었네? 이거 아웃이야. 이거 너 빼! 라는 부분들 역으로 그때 가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네. 조합도 잘 모르고 그리고 구청이라든지 뭐 시에다가 그래도 시는 좀 잘 아는 것 같지만 구청에다가 물어봐도 그 담당자분들이 잘 몰라요. 그냥 원칙론적인 부분들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럼 누굴 믿어야 되라는 건데 근데 중개사를 믿자니 참 그렇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사고가 터지면 우리가 민사로 갔다가 걸었었을 때 그 부동산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네. 소송 걸었는데 그 대부분 부동산들이 영세예요. 그러면 재산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승소해도 받을 게 없잖아요. 저 여기 마음에 드는데 혹시 사장님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그럴 이렇게 수가 물어볼 없잖아요.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애둘러서 좀 잘 물어볼 수 있는 게 그 부동산 사장님을 띄워주는 거죠.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이 구역을 잘 아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혹시 조합원이세요? 라고 말하면 yes or no 둘 중 하나가 나오겠죠. 조합원 부동산을 가야 된다. 그러면 어디 구역의 조합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내게 설령 물딱지를 하더라도 저분의 아파트 입주권이 담보 재산이 될 수는 있겠구나. 그냥 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표현일 수도 있고 네. 너무 곡해하지 마세요. 이 부분이 그 모든 부동산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문성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런데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터지는 시장인 거고 내가 그 부동산 사장님이 그냥 말로만 들어보면 지식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지 네. 사실 이게 틀린 정보인지 구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기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애초에 조합도 모르는데 말 다 했죠. 조합도 애초에 잘 몰라요. 그냥 부동산이 이제 조합에서 전화 걸어서 네. 이거 혹시 뭐 입주권 나오나요? 하자 없나요? 했을 때 조합에서 상관없어요 라고 하면 네 하고서 그냥 그렇게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공부하면 너무 좋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말했던 숫자들은 구조래지 또 이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 이번에 말 많이 나오는 게 네. 신축빌라 청산들 네.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나야지만 입주권 나요. 얘는 건축 허가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기준일 전에 있어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그거 구역 지정 전에만 돼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쵸. 구역 지정이든 권리산정 기준이든 네네네. 그 이제 빠른 날짜 했을 때 그게 먼저 다 끝나야지 입주권이 네. 나오지. 그 이후로 돼 있었으면 지금 문제 생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이런 디테일한 차이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재개발 투자를 하려고 하면 네. 우리가 세금을 모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우리가 아파트를 투자해가지고 막 올라가고 뭐하고 내가 여기서 A 아파트 투자해서 5억 벌고 B 아파트 투자해서 7억 벌고 8억 벌고 와 뿌듯했는데 양도를 하려고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하죠. 양도차익 10억 초과면 2021년도 1월 때부터 최고세율 신설됐거든요. 45%. 네. 주택이 많다라고 하면 네. 일단 당장 양도소득세부터 때려잡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안 팔아? 라고 하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때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새롭게 아예 원천적으로 사지도 못하게 취득세 규제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도 다 막아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다. 그럼 플러스 10%, 3주택자다. 그럼 플러스 20% 중과세율이고요. 네. 이것도 2021년도 5월 달까지고 네. 6월 1일부터는 중과세율 10%씩 또 늘어나요. 더 올라. 그 85%가 그렇게 되는데 이제 20% 30% 중과세율이거든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방금 전에 최고세율 45%는 얘기했잖아요. 네. 30% 중과면 75%. 여기서 네. 지방세 10%면 8.5가 더 붙죠. 네. 그럼 82.5%가 최고세율. 두드려 맞다 보니까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을 다 나가고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에 내는 거니까 네. 안 내고 버텨야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도 안 파니까 종부세율을 엄청나게 높였거든요. 종부세 같은 경우도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전국 3주택자라고 하면 2021년도 6월 1일자 같은 경우는 지금 세율 자체가 1주택자 세율과 다주택자 세율이 2배 차이가 나요. 네. 그 버틸 수가 없고 작년에 종부세 내봤는데 뭐 낼만 하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종부세율표 잘 보시면 작년에 다주택자 세율이 지금 올해 1주택자 세율이에요. 약간 0. 몇 % 차이긴 한데 네. 거의 그렇게 올려버렸다 보니까 진짜 다주택자들은 엄청나게 올려서 작년에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냈다라고 하면 그냥 올해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5,000만 원 낼 거를 각오하셔야 되는 거고요. 상담하다 보면 그냥 8,000만 원, 1억 종부세로만 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종부세도 답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쭉 있는데 네. 일단은 세금들을 갖다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일단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부가 다주택자들 이렇게 옥죄고 팔라고 하고 그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또 우리 뉴스 기사들 보면 막 그러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세금 더 올려야 돼. 네, 혹은 네. 막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라고 하는 네. 영상들 보면 막 댓글에 욕이 막 반이 달려 있죠. 그렇죠. 야, 지금 이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사실 정상이 아닌 건 맞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되냐? 세금 더 올려야 된다. 지금 막 매물 터진다라고 말을 해요. 일단은 지금 현재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자산가들이 내가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막 몇 배를 뻥튀기 하고 이런 생각 많지 않아요. 현금을 내가 5억 가지고 있고 10억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은행에 일단 넣으면 안 된다가 첫 번째거든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냥 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다 떠나가지고 네. 적어도 현 정권에서
너무 돈을 많이 푼다라는 거는 보인다라는 거죠. 그건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그렇죠. 정해진 수순이죠, 그거는. 금리가 너무 낮고 네. 우리가 뭐 예금 금리 같은 경우 1점 몇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시 입출금식 통장으로 있다라고 하면 0.1%밖에 금리가 안 되거든요. 네. 그냥 뭐 5억 넣어놔도 뭐 찍히는 게 얼마 안 돼요. 오히려 마이너스죠. 네네. 오히려 사실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마이너스인데 우리 서울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네. 3년 전에 아파트 가격과 네. 지금의 아파트 가격 천지 차이이고 3년 전에 5억으로 할 수 있었던 선택지와 지금 5억으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다 달라졌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돈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뭔가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실물자산. 네. 사실 여러분들 부동산 꼭 안 하셔도 돼요. 주식이든 뭐든 사실 현금으로만 들고 있지 않는 게 중요한데 네. 근데 아무튼 부동산 하려고 했더니 주택 수로 규제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앞서서 뭐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단 주택 수를 줄여야겠다라는 게 그렇죠. 일단 1차원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그럼 주택 수를 줄이면 판 돈이 또 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지? 똘똘한 한 채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가 제일 쉬운 시장인데 아파트도 분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재개발은 그 이후라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네네. 아파트 시장도 보면 정말 재밌어요. 서울은 다 올랐다는 이야기 하지만 네. 똑같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뭐 3년 전에 서울에서 뭐 강남을 샀다라고 하면 10억, 15억 그냥 올랐고요. 마용성을 샀다라고 하면 7억에서 10억 정도 올랐고요. 노도강 금강구를 샀다라고 하면 한 3억씩 올랐어요. 네. 똑같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격차가 확 달라지죠. 네네. 그리고 이제 격차 벌어지는 데들은 여기 중에서도 신축이냐 구축이냐 20평이냐 30평이냐에 따라서 또 벌어지고요. 일단 그래도 서울은 다 올랐어요. 아파트기만 하면. 네네. 그런데 지방으로 가게 되면 정말 많이 안 오른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광역시들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광역시라 하더라도 대전이면 유성구, 대구면 수성구, 그리고 부산이면 해운대 이런 데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네. 부산 사람들한테 최근에 많이 올랐다던데 행복하겠어라고 하면 아이 그 올라간 데는 쟤네들이 올랐지. 우리는 그렇게 별로 안 올랐어 하는 데들도 엄청 많아요. 네. 지방 중소도시 가면 더 심해지고요. 우리가 경기권만 하더라도 지금 파주가 10억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파주도 GTX 라인이 있는 딱 거기 대장 아파트 3개 단지 있거든요. 네. 걔네만 비싸지 한 블록만 벗어나면 반값이에요. 이게 뭐 파주가 지방이란 표현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서울 중심지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입지에 대한 선택들이 엄청나게 치열해지고요. 네. 일명 똘똘한 한 채라는 게 무조건 서울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부산에 거주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산 내에서도 제일 좋은 거 한 채, 네. 대구에서도 제일 좋은 거 한 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상급지를 전국의 잡아야 한다. 똘똘한 한 채화가 되는 거네요. 그쵸. 네.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빌라는 별로 안 올랐어요. 네. 여기서도 물론 이제 공공재개발이라든지 가로주택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불고 노후도를 충족한 데들은 많이 올랐지만 뭐 그 강남이라 하더라도 3년 전인 지금이면 5천만 원밖에 안 올라간 빌라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찾아보세요. 있어요. 네. 거짓말이 아닌데 그 말은 그 강남에 있는 빌라를 하더라도 안 올라가는 거는 주택 수로 규제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주택들을 안 늘린다라는 네. 부분들로 인해서 자금이 다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동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좀 말이 샜는데 네.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애매한 애예요. 뭐냐면 얘는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빌라가 있지만 사실 빌라가 아닌 애들 단독 다가구 막 이런 식으로 쭉 다 있지만 우리가 토지로도 입주권이 나오는 요건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도 입주권이 나오는 요건들이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명 특수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자, 제가 앞에서 먼저 정리해 드린 거는 지금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보면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데 주택 수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간다. 네. 그런데 내가 이미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반포를 가지고 있어. 그럼 뭐 반포 팔고 뭐 어딜 살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반포 가지고 있는데도 돈이 또 남아 있어. 네. 뭘 사지? 라고 했었을 때 재개발밖에 없다라는 거가 이제 세금적인 이야기인데 일단 양도세를 피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네. 재개발 지역에 보면 특수물건들이 존재하는데
주택이 아니라도 입주권에 나오는 조건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토지 같은 경우는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분할되어야 되고 네. 90제곱미터가 넘어간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말은 하지만 네. 일반적인 근생들은 다 청산당하다든가 상가받기 신청을 못해요. 입주권을 네. 받을 수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도정법상 최소 분양가 이상인 상가들, 즉 대지 20평, 30평 되고 큰 상가. 그쵸. 건물, 사실상 재개발 지역에 있는 꼬마 빌딩 같은 거. 그런 막 2층, 3층 되는 통건물들은 네네. 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1+1 아예 입주권 2채, 아파트 2채 받을 수 있고 그러고서도 권리가가 남아서 상가도 신청할 수 있고 이런 물건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토지와 상가라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 토지와 상가라고 말하는 순간 얘는 주택이 아니죠. 주택에 따른 규제들이 다 피해 나가요. 근생이니까. 그쵸. 그러면 당장 우리 취득세, 다주택자라고 하면 우리 2주택자는 취득세가 8.4%, 3주택자는 12.4%인데 네. 토지, 근생, 이런 상가 같은 경우를 산다라고 하면 주택 외 세율인 4.6% 취득세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자체도 우리 다주택자 중과세율 안 붙어요. 그냥 일반 양도소득세율로 가요. 네. 그게 일단 첫 번째. 근데 이런 특수물건들 중에서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무허건축물. 뚜껑이라고 무허건축물, 그러죠. 일명 뚜껑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갑자기 웬 뚜껑 하는데 우리가 솥 단지가 있다라고 하면 네. 솥이 중요해요? 솥뚜껑이 중요해요? 솥이 중요하죠. 네. 건축물이 있다라고 하면 땅이 중요해요? 건물이 중요해요? 땅이 중요하죠. 땅이 중요하죠. 맞아요. 그건데 땅이 없어요. 어. 무허가 같은 경우는 그냥 남의 땅 위에다가 네. 그냥 막 지어놨는데 이것도 그냥 무허가라고 다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네. 도정법상 입주권이 나오는 무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조를 기준으로 기존 무허 건축물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81년도 전에 양성화를 시킨 무허 건축 확인원이 있다든가 네. 항책 사진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어야 돼요. 어. 이런 요건들이 다 충족한 무허 같은 경우는 입주권을 줘요. 네. 얘는 땅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일단 사실 주택이라고 보기에 좀 애매해서 얘는 취득세가 4.4%예요. 정확하게는 4.6%가 맞지만 대부분 무허가들은 85제곱미터가 안 넘거든요. 네. 농특세 0.2가 빠져서 4.4고요. 그리고 이 무허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안 붙어요. 일단 재산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요. 네. 간혹 무허가인데 재산세가 부과되는 무허가들도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 무허가들은 재산세가 부과가 안 돼요. 그냥 토지 사용료라든지 점용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들이 일단은 샀다 하더라도 종부세 때문에 버틸 수가 없는데 앞서 말했던 토지, 상가, 무허가는 종부세에서도 벗어나는 게 네. 일단 두 번째 포인트. 근데 양도소득세는 무허가는 일단 주택이에요. 양도할 때는. 그렇죠. 무허가 주택도 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세금적인 것들을 일단은 또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부분들로 갔을 때 자, 근데 이 영상들을 보고 계시는 아마 시청자분들은 네. 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 싶을 수 있을 거예요. 막 보니까 막 제가 일부러 막 아무거나 다 살까봐 네. 청산되는 요건들도 쭉 얘기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이거 불안해서 사겠어? 라고 하는데 이런 물건들이 만약에 어렵고 복잡할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냥 멀쩡한 빌라를 사면 좋지만 빌라는 세금이 너무 세잖아요. 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우리가 입주권으로 바뀌거든요. 네. 우리가 통상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입주권의 표현은 틀렸어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고 네. 그냥 도로를 거래하는 거고 상가를 거래하는 거고 주택을 거래하는 건데 네.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세법상 입주권이라고 정식 명칭이 바뀌어요. 네. 네. 그럼 입주권을 사게 되면 아까 심사임당님께서 이렇게 세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표현 하셨었잖아요. 네, 네, 네. 맞아요. 그게 맞는데 이 입주권은 성격이 참 애매해요. 입주권 자체는 다른 주택을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들어가는데 네. 입주권 자체는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네. 얘는 일단은 권리지 주택이 아니에요. 얘는 입주권 자체를 매도할 때는 일반 세율이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 그럼 그 입주권을 취득할 때는 주택인가요? 이제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가 생기는데 네.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관리처분 인가가 낮다라고 하면 일단 세법상은 입주권이지만 네. 이게 지방세법상 입주권의 정의는 멸실이 돼야 입주권이에요. 그냥 건축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그냥 주택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뭐 관리처분 인가 났어도
아직 건축물이 있다라고 네. 하면 그냥 8.4%, 12.4%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아. 멸실까지 되면 토지분 취득세 4.6으로 가요. 그리고 멸실이 됐다라고 하면 네. 건축물이 사라졌잖아요. 네, 네. 애초에 재산세 자체가 토지분 재산세만 나오지 주택분 재산세가 안 나와요. 그 주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종부세 대상에서도 빠져나가겠죠. 빠지겠죠. 아. 그리고- 그리고 관리 처분된 이후에 멸실까지 됐어요. 그 멸실이라는 건 헐었다는 거고. 그쵸. 그럼 헐은 그 토지를 사도 먹을 게 남아 있나요? 그렇죠. 아 진짜요? 자, 아, 그래서 이게 그런 쪽으로 돈이 갈 수 있겠구나. 네. 그 이거 토지니까 이건 대출도 되겠네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아. 일단은 이게 다주택자라고 되게 하면 묘하네. 대출 규제는 생각보다 좀 까다롭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즘 부동산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막 재개발에 대한 입주권도 알아야 되는데 네. 세법도 알아야 돼, 네. 대출 규정도 알아야 돼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해드리자면 대출은 1주택자까지만 돼요. 아. 1주택자까지. 네. 원칙적으로는 무주택자면 되는데 1주택자라고 하면 처분 조건부로 네.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받는 대출은 어떻게 아직 나 여기 땅인데 네. 나 주택 처분하면 네. 아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네. 뭐냐? 우리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살 때 네. 대출을 받는다. 내가 A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B 주택을 네. 주담대를 받아서 매수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라고 해요. 그죠. 그럼 6개월 이내면 너무 짧잖아요. 네. 그런데 재개발은 사실 이 우려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뭐냐? A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B 입주권을 샀어요. 네. 우리가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때 네. 종전주택 처분 조건부를 걸어요. 네. 근데 6개월 내에 처분하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완공될 때까지 나는 내 집 팔고서 전월세로 살아야 돼? 네.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등기로부터 6개월이에요. 아. 이 건축물이 완공까지 막 30개월, 36개월 걸린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네. 준공이 떨어져요. 그 준공으로부터 6개월도 아니고요. 준공 나고서 등기가 날 때까지 한 일반적인 재개발 지역들, 재건축 지역들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네. 등기가 나면 등기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아. 처분 기간이 되게 길어요. 종전주택을. 대출을 받아도 그런 부분들은 되고요. 네. 근데 이것도 1주택자만이지 다주택자들은 이게 안 된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렵네요. 아 그러니까 토지에서도 또 먹을 게 남았다. 그렇죠? 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네. 먹을 게 남았다는 표현이 좀 표현이 상스럽긴 하지만 네. 여튼 우리가 서울 부동산 엄청나게 올랐는데 네. 지금 더 오른다라고 하니까 막 막막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런 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방향성은 더 올라갈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이 가격을 지불하고 들어가서도 투자 수익이 남을 만큼 올라갈까? 라는 거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뭐 마포, 성동구 이런 데들만 하더라도 지금 33평 신축 아파트 가격이 뭐 18억, 19억 막 이렇게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20억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신축 우리가 네. 뭐 신촌 그랑자이 막 이런 데들 같은 경우 막 20억 마포자 막 얘기하고 20억 막 실거래 찍혔다고. 그렇게 하면서 막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내가 20억에 사서 네. 얼마를 벌어야지 만족할까요? 20억을 하려면 내가 돈을 얼마를 넣어야 되는데. 내가 대출도 다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애초에 LTV가 20억은 안 나오잖아요. 15억이. KB 시세 15억, 한국감정원과 KB 시세 중에서 높은 쪽으로 해서 네. 15억이 넘어가면 대출 자체도 0이에요. 네. 그럼 내가 이거 현금 박치기 막 해가지고 20억짜리 샀는데 네. 취득세만 해도 엄청나게 냈겠죠? 그죠. 얘가 뭐 한 1억 올라간다고 성에 찰까요? 의미가 수익률이 안 네. 나와요. 그러면 내가 한 3억 올라가야 되나? 5억 올라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게 되는 거고. 없죠. 네. 그러면 마포가 25억이 되면 그러면 잠실은 얼마가 될 거고 아, 반포는 얼마가 될 거고 네. 생각하면 뭐야 그럼 뭐 반포 뭐 무슨 40억 50억 된다는 얘기야? 바보 100억 간다는 막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 요즘에.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간다라는 거 생각하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라갈 것 같은데 내가 투자 금액 대비해서 올라가는가가 일단 위무신이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일수록 재개발이 안전하고 확실하다라는 표현들을 해요. 뭐냐? 자, 이제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재개발은 확실한 안전 마진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아파트 투자는 현재 가치에 사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네. 재개발은 현재 가치에 사서 현재 가치만 보더라도
안전마진이 보여요. 지금 분양가랑 그쵸? 이게 어떤 이야기냐? 지금 우리가 현재 시세에 사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언제 달성할지 모르는 그 미래의 가격을 기대하고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20억에 샀는데 5년 동안 계속 20억이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냥 뭐 그런데 재산세만 내고 뭐 취득세니 뭐니 다 네. 마이너스잖아요. 기회비용들이 날아가니까. 네. 내가 지금 현재 매수했었을 때 지금 현재 초기 투자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초기 네. 투자금에 조합원 분양가를 생각하게 되면 분당 금액도 나중에 한 3억이든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분당 금액까지 다 감안한 금액을 총매가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럼 총매가가 나왔었을 때 네. 얘도 마포에 있는 모 재개발 지역이 지금 현재 총매가가 15억이래 네. 라고 하면 야 15억 미쳤어 라고 했는데 마포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가격 보니까 네. 얘는 20억이야. 그러면 얘가 완공까지 기다리기만 해도 네. 5억은 올라갈 게 눈에 보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5억만 올라갈까요? 이 마포 가격이 이 20억짜리가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재개발이 완공될 때까지 우리가 뭐 6년,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얘는 지금은 신축이었지만 네. 이제 신축 타이틀들이 조금씩 떨어지겠죠. 그러겠죠. 대표적으로 마포를 예를 들었으니까 네. 마포에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계속적으로 대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대장 타이틀을 뺏겼죠. 그렇죠. 신촌 그랑자이로. 네. 신촌 그랑자이가 입주하기 6개월 전부터 마레프 가격을 이미 넘어섰고요. 입주를 시작한 순간부터는 그냥 마레프를 이미 뛰어넘어가지고 그렇죠. 가격대들이 아파트니까. 몇 억이 더 붙었어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마포에 그 마레프 이전에도 신축 아파트들이 있었지만 마레프의 아성을 뛰어넘을 정도로 입지가 좋고 대단지고 초역세권이고 이런 단지들은 없었었는데 신촌 그랑자이가 그 아성을 깬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일단 신축이다라고 하면 기존에 얘네보다 더 비싸지겠다라는 것도 있던 거죠. 그러면 완공 때까지 5년 동안, 8년 동안 이 마레프든 신촌 그랑자이든 1원도 안 올라갈까요? 1억 밖이라는 표현을 쓰기에 참 그렇긴 하지만 네. 솔직히 20억짜리 샀는데 1억밖에 안 올라가면 씁쓸하겠죠. 네. 그런데 1억만 올라갔다 하더라도 나는 안전마진은 5억을 받는데 6억이 되겠네? 오히려 얘가 신축이면 또 입지도 괜찮다면 그 알파도 될 수 있겠네? 네. 이걸 보기 때문에 재개발이 가장 확실한 투자처다. 안전마진을 가지고 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리고 이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린다라는 게 단점이긴 해요. 네. 우리가 한남뉴타운 하면 야 이거 언제적부터 한남뉴타운이란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저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저 당국대 다녔거든요. 그 네. 더일 있는데 네. 그때 거기가 한남 뉴타운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근데 아직도 한남 3구역이 이제 사업 시행인가 나고 시공 선정하고 네. 그러고 있고요. 뭐 4구역, 5구역은 아직도 좀 멀었고요. 네. 그런 것들 보다 보면 아직도 저는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는 한 8년 걸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언제적 한남이야? 라고 하면서 재개발 너무 오래 걸려? 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 제가 말했던 안전마진이라는 표현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완공되면 확실하게 벌 수 있는 돈이란 거지 네.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서 따라 올라가는 건 알파 값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네. 네. 한남뉴타운 5년 전인 지금이랑 10억이 달라져 있거든요. 한남뉴타운의 일반 빌라다. 여기서 빌라도 네. 좀 구분이 되는데 한남 3구역이다 라고 했었을 때 25평밖에 못 가는 빌라다 라고 네. 하면 한 16억, 33평 가는 빌라다라면 20억 막 이런 식으로 거래가 돼요. 네. 왜 이렇게 비싸졌는가 라고 하면 간단한 거예요. 이 한남 뉴타운의 바로미터는 반포거든요. 네. 반포 집값이 3년 동안 10억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이 3년 전에 반포 집값을 예를 들어 20억이라고 잡았었을 때 네. 한남 뉴타운 완공되면 우리는 20억 되겠지라고 생각했었다가 네. 반포 집값이 지금 이제 30억, 35억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 완공되면 우리도 35억 할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안전마진은 그대로인데 이제 목표 가액들이 높아지면서 그냥 부동산 가격 상승률 따라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네. 그냥 진행이 안 돼도 재개발이 진행 안 돼도 그냥 따라 올라가고 네. 만약에 단계를 밟았다. 사업시 인가를 났다. 시공 선정을 했다. 점프업하는 거. 그러면 막 2억 뛰고 3억 뛰고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한남 뉴타운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갔다가 재개발이 그냥 어떻게 돼도 올라가는 거죠. 그냥 네. 진행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역 해제만 되지 않는 이상은 네.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안전마진이 있다는 건 정말 우리가 보수적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정말 쉬운 투자처 중 하나가 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반포가 지금 35억인데 네.
5억이 빠졌어요. 네. 30억이 됐어요. 그럼 피 같은 5억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더 빠졌다라고 할까요? 10억이 빠졌어요. 네. 25억이 됐어요. 네. 그런데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총매가에서 완공됐었을 때 그 안전마진은 지금 현재 10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도 총매가 들어가는 한 20억 정도 돼요. 네. 그럼 뭐 우리가 한 완공됐었을 때 33평형이 35억 된다. 라고 하면 15억? 아니면 뭐 우리가 좀 비조망권 돼가지고 그래도 30억은 될 것 같아. 라고 네. 하면 10억이 안전마진이잖아요. 네. 설령 10억이 빠졌다 하더라도 나는 손해보진 않아요. 예를 들어 5억이 빠졌다라고 하면 내가 10억 벌 줄 알았는데 네. 5억밖에 못 버네? 라는 거지. 5억은 벌거든요. 손해보는 네, 네.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 이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간에 투자하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서 사용 수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신 내가 기간을 길게 잡는 만큼 안전하게 움직이는 거고 그 안전마진이라는 거는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 이주 철거를 했다, 분양을 했다, 뭐 입주까지 뭐 한 1년 남았다? 네. 그러면 점점 줄어들긴 하겠지만 없진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되게 그러네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서 점점점 중위험 중수익,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네요. 네. 아, 그래서 뭐 재개발이 네. 막 위험하다라고 하면 사실 아파트 매수하는 사람들은 바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재개발만큼 사실 확실한 게 없어요. 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아파트 가격 안 올라가도 재개발은 돈을 번다라는 얘기잖아요. 재개발에서는 그 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격 변동 리스크보다 그 외에 이제 법제와 관련된 위험성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그런 오히려 것들. 그런 네. 쪽들이 더 큰 거고 그래서 저도 얘기했었던 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면서 막 쭉 간다 하더라도 네. 절대 넘으면 안 되라는 선이 조합 설립인가? 조합 설립인가. 이 전으로 가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고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되면 대박인데 안 되면 쪽박인 네. 이런 상품들이 조합 설립인가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보통 이제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들어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로만 가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해요. 네네. 이거는 약간 구역마다 약간 특장점들이 있어요. 사업시행인가를 정말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각종 인허가 끝나는 게 사업시행가예요. 네. 관청에서는 인허가, 우리가 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사업영향평가, 이제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그 다음에 뭐 교육영향평가 등 우리가 각종 받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관청의 인허가들이 걸리는 게 사업시행가인데 이 사업시행가가 쟁점인 데들은 우리가 뭐 강남권이라든지 뭐 한남뉴타운, 뭐 성수전략정비구역 좀 우리가 좀 우리만의 특별한 무언가를 건축하고 싶어하는 조합원들이 있는 데들은 네. 우리 막 50층 지을 거야. 우리 막 이렇게 지어야 돼. 막 네. 너무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막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 노원구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노원구 같은 데서 예를 들어 상기뉴타운이다. 네. 라고 했을 때 상기뉴타운에서 노원구에 랜드마크를 짓겠습니다. 우리 50층 결사 우리 투쟁할 겁니다. 50층 아니면 우리 그냥 조합 파행으로 가더라도 무조건 50층 사수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그냥 관청에서 야 너네는 22층이 최고 층수야 라고 하면 네 그렇게 짓고요. 네. 그 오히려 말이 많은 데들은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투자 지역들 그런 데들은 사업시 인가가 좀 쟁점인 데들이 있고 네. 그리고 오히려 앞에서 빨리 가고 뒤에서 늦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조금 그렇게 좀 중심지에서 벗어난 데들은 네. 대부분 사업성이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인허가도 빨리빨리 하면 사업신가까지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정작 관리처분 인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이 나눠 먹기라는 표현을 써요. 네.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평형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내 감정가가 예를 들어 3억이야. 조합 분양가는 6억이야. 그럼 내가 분담금이 3억을 내야겠네? 네. 이 계산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려고 하면 투자자들은 인지를 해요. 이미 다 인지하고 가는데 재개발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원조합원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행이 잘 안 돼요. 원조합분들은 원래 살았었으니까. 그쵸. 내 분담금이 왜 이렇게 커? 그렇죠. 나 이렇게 왜냐면 살았었는데. 조합설립 인가 할 때 조합설립 인가가 정말 어렵다는 표현들 네네, 했잖아요. 네. 왜 어렵냐면 그 재개발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나 귀찮고 나 그런데 뭐 재개발 신축 아파트 뭐 준다 해도 야,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산다고. 뭐 20년 뒤가 될 수도 있는데. 뭐 됐고 나 돈도 없어. 라고 하면서 반대하는데 그래도 좋다 하면서 도장 받거든요. 네. 그랬더니 막 그때는 막 분담금 없이 막 거의 막 다 갈 것처럼 얘기했다가 분담금이 어떻게 없어요. 못해도 막 2, 3억씩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막 야 조합장 너가 해먹었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비대위들 결성되고 네. 그냥 감정평가 너무 짜게 했다. 뭐 그 시공사가 막 건축비를 너무 부풀렸다. 막 이렇게 네네네.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실 어느 정도의 그 비용들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말들이 많죠. 그런 데들이 오히려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고 네. 예를 들어 뭐 한남뉴타운이다. 지금 한남상구역 사업시 인가 났지만 네. 제가 봤을 때 관리처분 인가까지 금방 가요. 아. 여기는 원조합원들이 거의 없어요. 손바뀜들이 다 됐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다 들어오신 분들이 다 공부하고 들어오신 분들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뭐 분담금 뭐 지금 사실 이야기 나오는 조합 분양가들이 있는데 네. 뭐 아마 이것까지 예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네. 노코멘트는 하겠지만 네. 나와도 아 그래 뭐 한남 상구역 사업성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조합 분양가 뭐 5억 내라 뭐 해도 네. 뭐 그냥 그래 내지 뭐 그래도 완공되면 얼마다 이렇게 보이니까 네. 사업성이 안 좋다라는 게 그 일반 분양 세대수가 적다라는 얘기지 미래 가치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내자 하면서 움직이는데 이게 오히려 이 사업시 인가 이후면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게 절대적 시점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절대적 시점은 조합설립 인가가 절대적 시점이지 조합설립인가. 그 이후는 내가 2년 아끼고 2년 아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네. 내가 어느 시점 내가 시간을 나이대별로 다를 수도 있죠. 네. 내가 지금 30대다. 지금은 당장 결혼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네. 뭐 한 5년 뒤에는 그래도 뭐 당장 신혼집을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2년 뒤에는 입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는 완공되는 게 보여야 되는데 네. 지금 내가 30대 중반인데 아니면 30대 초반인데 8년 뒤에 완공되래 하면 네. 야 40대 돼서 내가 입주해? 어. 라고 하면 막연하잖아요. 네. 그래도 입주가 그래도 5년 뒤에 했으면 좋겠는 거, 3년 뒤에 했으면 좋겠는 거, 아니면 당장 2년 뒤에 했으면 좋겠는 거, 그게 사람마다 니즈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맞는 재개발 지역들 찾아가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경기도 하면 대표적인 재개발 지역이 우리가 성남 그리고 광명 네. 얘기하는 사실 성남은 어지간한 서울 재개발보다 비싸고요. 현금이 한 8억 정도 있어야 되고 광명이 괜찮아요. 한 광명 9구역이 3억 후반대로 접근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관리처분 인가하고 이주 철거하고 있는 광명 1, 2, 3, 4 아니지 1, 2, 4, 5구역 네. 1, 2, 4, 5구역 그리고 10구역 얘네들은 뭐 한 5억 전후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고 네. 뭐 서울이다라고 했을 때 서울 제일 마지노선이 노원구 상기뉴타운인데 네. 상기뉴타운도 지금 한 3억 후반 정도 이렇게 들어가지니까 내가 투자 금액 이 선에서 네. 봤을 때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네, 신축 아파트 노원구 무시할 거 아니에요. 포레나 노원 같은 경우 상기주공 8단지거든요. 네. 포레나 노원 보류지 입찰일 때 33평형이 13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와 노원구도 이제 14억 시대다. 네. 그러니까 상기뉴턴도 완공되면 얘네도 얼마 될 것이냐. 그렇죠. 은평구도 막 지금 녹번역에 신축 아파트 가격 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뭐 대조, 가련, 불광 여기도 은평구 저기 끄트머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서울의 신축 아파트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희소성이에요. 네. 서울 안에서 출퇴근 가능한 신축 아파트인 그쵸? 거잖아요. 또 여기서도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거가 네. 저기 상기뉴타운도 3억 후반이래 라고 하면 어디 뭐 방송을 봤는데 야 여기 정말 입지 좋은데 네. 뭐 용산이고 광진구고 그런데 투자를 2억을 할 수 있어요. 1억을 할 수 있어요. 위심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저기 노원구 그러니까. 단곡의 종점도 3억 후반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네. 아니 그보다 저라도 뭐 용산에 3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신축아파트 받을 수 있는 거면 바보가 아니고서야 노원구보다는 용산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그 가격인 거는 이유가 있다 아.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정답일 거라고 봅니다. 좀 넣어야 될것 같아요. 워낙 내용이 복잡하고 네. 내용 쭉 들어보시면 네. 아마 재개발 이래서 하겠어? 라는 생각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네. 재개발은 약간 좀 고인물들이 게임으로 따지면 고인물들이 투자하는 네. 막 그런 곳들이고 우리 뉴비들은 우리 불인이들은 아파트부터 네. 아파트인데 좀 내가 신축 아파트 보고 싶다라고 하면 조합술 인간은 제가 이제 안전한 데들
네. 확실한 투자처 쪽으로 그렇게 네.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